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문선생입니다. 자, 오늘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페이를 함께 보도록 하고요. 자, 현재 날짜와 시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이고 토요일이에요. 8시쯤 되고 있어요. 자, 우리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둘 다 지금 하방 이탈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뭐 큰 폭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카카오페이 하방 이탈했고요. 그리고 카카오 역시 하방 이탈을 했습니다. 자, 근데 더욱 더 좀 많이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카카오페이이기 때문에 이 카카오페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카카오페이 주가 흐름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내가 손절을 쳐야 될지 아니면은 일단 관망을 하셔도 좋을지 걱정을 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이걸 스트레스를 받을 일인지 제가 전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러니까 이 하락에 대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일정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카카오 김범수 의장 21일 그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까 우린 좀 모르겠지만,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우리 주가가 흔들리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 흔들리는 구간을 어떻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 전부 좀 설명을 드리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전부 알아보도록 할 거니까 오늘도 매우 좀 중요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좀 중요한 내용이 올라와 가지고 이것도 이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뭐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데 사실 뭐 우리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요거 좀 중요한, 좀 깊게 들어가면 좀 중요해지니까 그것도 설명을 좀 쉽게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하락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제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지역은 미국의 지역 은행들의 자본력입니다. 얘네가 부실 대출이다. 이렇게만 이제 좀 짧게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근데 이제 한 5가지 정도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첫 번째입니다. 지금 미국의 회사채 시장이 터지고 있습니다. 명품 유통 삭스, 그리고 이제 중고차 트레이 컬러, 요런데 이제 기업 채권 가격이 폭락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들한테 대출을 해준 은행들이 재정 건전성이 빨간불이 커진 겁니다. 큰일 났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발언을 한 건데,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트라이컬러 파산을 보면서 한 말인데, 결국 연쇄 도산이 온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이언스 뱅코프, 부실 대출로 5천만 달러를 날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작이다.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쇄적으로 터질 것이다 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웨스트 얼라이언스, 이제 더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켄터그룹 담보권을 행사도 이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아예 안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다섯 번째가 지역 은행들, 대형 은행보다 자본력이 당연히 약한데, 2개에서 3개의 대출이 터지면은 바로 연쇄적으로 부실로 이어지는 구조라서, 2023년도에 SVB 말씀드렸었잖아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기억하면은 이번에도 같은 시나리오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심각한 건가? 이거 이제 시장 붕괴인가? 무슨 일이지? 이제 이렇게 이제 이번에 떨어지는 거 보고, 이번에 비트코인 떨어지고 하는 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좀 심각성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요거 좀 우리가 알고 지나가면 좋을 게, 이런 걸 통해서 연준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 연준이 움직이고 있으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좀 시급하게 해야겠다. 근데 이제 금리 인하 말고도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카드는 즉시 해줄 수 있는 카드가 몇 가지가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봐, 요러는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우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 이슈야. 그리고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우리 신흥국 지수, 유동성이 공급된다라는 거니까 오히려 좋아. 그러면은 단기적
기회로 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게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좀 이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부동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 할 수가 있다. 우리 국내는 한국은. 그래서 이것도 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요걸 좀 보시면 좀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일단은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이 좀 많이 심하죠. 원래도 그랬는데 최근에 또 특히나 그래서 바이오가 막 빠지고 이제 2차 전지, 반도체, 로봇 이쪽으로만 다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갔던 애들이 다 돈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적으로 많이 올랐던 애들이 빠지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바닥에 있던 애들이기 때문에 좀 상승도 강하고 수급도 많이 들어가고 요러는 그림인 건데 그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고객의 예탁 자금이 좀 많아서 역대 최대라고 하여 역대가 이제 21년도 그때 대비해서 가장 많다고 비슷해요 그때랑 하여튼 그래서 자금 쏠림 현상이 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같이 보면 좋을 게 이러면은 지수가 같이 올라간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미수금도 욕심을 좀 부리는 거죠. 근데 이제 미수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걱정은 되지는 않는데 이제 미수금도 같이 미수금과 그 다음에 신용 잔고가 이게 좀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수금 과거 패턴을 좀 볼까요? 과거에 미수금 그리고 이제 신용 잔고 쭉쭉쭉쭉 이제 우리 지수가 고객의 예탁 자금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올라가니까 요 두 개가 미수금, 신용 잔고가 같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어때요? 이 지수가 보이시죠? 이거 빨간 색깔. 이 지수가 한 번은 혼내주고 간단 말이죠. 이렇게. 그죠? 얘네가 올라가니까 지수가 한번 이렇게. 그죠? 이렇게 혼내준단 말이죠. 이때도 그렇고. 근데 지금도 한 번은 조금 이제 요게 나올 때가 됐었다라는 게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런 이유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것도 제가 우리 소통방에다가 좀 이제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할 거긴 한데 하여튼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러면서 우리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이제 최근이죠. 금요일 날, 17일 날 빼고는 최근에 지속적인 외인들 그리고 이제 기관들 매도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쪽에서는 많이 매수를 하고 있네. 그래서 당연하다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김범수 의장 1심 외인 이제 1심이 있기 때문에 외인들이 불확실성 때문에 매수를 당연히 안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가 매수를 들어오긴 했지만 별다로 큰 물량은 아니니까 의미는 별로 없고 기관은 지속적인 매도세를 가져가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방 이탈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결국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외부적 요인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미수금 뭐 이런 것도 많이 쌓였고 그 다음에 김범수 의장 1심 21일입니다. 21일. 자, 그러면은 오늘이 18일이고 주말 지나고 다음 주 화요일. 그죠? 다음 주 화요일. 이때 이제 결과가 나올 건데 그때까지는 당연히 재미없거나 조금 더 불안한 이런 그림을 보여줄 수 있겠죠. 하지만 전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그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후가. 차트를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저가를 높여주는 그림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지만 이제 이게 저가가 여기까지 오더라도요. 이렇게 오더라도 이게 상승 추세가 아예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계단식 상승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차트 기술적 분석으로만 봤을 때 자, 주봉이고 일봉입니다. 월봉이고요. 자, 지금 우리가 일봉과 주봉상을 봤을 때 제가 추세를 결정하는 거는 캔들이다? 맞죠? 예, 캔들이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 캔들이 상승 추세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20일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21일 그리고 다음 주 월화 이렇게 해가지고 국감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때 스테이블 코인 관련, 디지털 자산 관련해 가지고 회의 논의가 정말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거고, 그때 나올 내용 뭐라고요? 은행권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안 됩니다가 나올 거예요. 무조건 전 높은 확률로 보고 있어요. 안 그러면은 나라가 망한다 그랬죠. 자, 근데 나와. 그럼 뭐야? 당연히 당연히 우리 카카오페이 수급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그게 이제 20일, 21일 그리고 다음 주 27, 28 이렇게 간다는 거니까 김범수 의장 1심이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서 이게 이만큼 오를 거 더 오르냐, 덜 오르냐 그러면은 저점을 지켜준다. 이런 그림이 전 생각이 들고, 이 추세라고 하는 거는 중장기 이평선이 결정을 합니다. 중장기 이평선이.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60일선 아직도 얘가 역배열이었네. 그리고 121선 지금 각도가 어때요? 올리는 중에 있죠. 얘네들은 요 정도 움직임만 보여줘도요. 50, 20 얘네 단기 이평선들은 요만큼 돌려주는 거, 여기서 60일 이평선이 이렇게 골든크로스 나오는 순간 얘네 터지는 거예요. 그렇다는 소리는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자 60일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120일선 어때요? 자, 그러면은 중장기 이평선들이 기울기가 추세가 하방으로 가고 있는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제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제는 저희는 요 구간은 하방은 짧다, 그리고 상방은 긴자리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막 급하게 뭐 손절치거나 뭐 매수하거나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상황을 보고 안정적인 확실한 확인 후에 잡는 매수를 잡는 것이 저는 이제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보이를 이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소통방이랑, 그리고 이제 시장의 흐름에 맞게 수익을 보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3분기 실적 시즌이기도 하니까 요거 우리가 꼭 챙겨가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요런 거 했던 것처럼 또 월요일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뭐 히토류 이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거래량과 캔들의 모양 10월 14일이죠. 이건 이제 안 잡을래야 안 잡을 수가 없었어요. 요거는 뭐 이렇게까지 갑자기 폭발적으로 갈 줄은 몰랐지만 저점이기도 했고, 하여튼 안 잡을래야 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제가 개인 번호로 좀 소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좀 크게 보여드리면요, 여기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여기다가 카카오라고 세 글자만 저한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여기 주소록에 등록 포함을 시켜드리고 있다가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새로운 타점, 뭐 이제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대응이죠. 그리고 중요한 소식들, 일정들, 소통방 입장 이런 거를 전체 발송으로 진행을 도와드릴 거예요. 뭐 우리 여러분들 이런 거 꼭 확인하셔가지고 번호를 이제 놓치시면 안 되겠죠. 확인하셔가지고 대응, 수익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저도 채널이 좀 많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니까 뭐 돈을 받는다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카오와 카카오페이가 좀 특성이 있죠.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것처럼 뭐 다른 종목 다 똑같지만 2021년도에 국민주라고 불렸기 때문에 여기에 물려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카카오페이가 그때 상장을 하긴 했는데 하여튼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평단가가 높아. 이번이 스테이블 코인 미친 거죠. 3천에서 4천조 시장이니까 더 갈 거고요. 이거를 내가 기회로서 좀 탈출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신 분들은 저한테 카카오 혹은 뭐 페이라고 하시면은 카카오 페이인 거죠. 평단가가 얼마다. 그래야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이제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대응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잡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도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소통방 입장은 이 이름도 같이 좀 남겨주시는 거 부탁드릴게요. 이거 제가 확인을 우리 구독자 가족 여러분들만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다
진짜 시청자다. 이렇게 입장 요청 시에 사용하신 이 이름이나 닉네임도 함께 남겨주셔야 제가 확인을 하고 우리 여러분들도 입장을 하시는데 도움이 된다. 라는 거 좀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굉장히 좀 많이 중요한 거 21일 김범수 의장 어떤 결과가 나올까? 뭐 이제 우리는 모르겠죠. 나와봐야 아는 거예요. 그에 따라 우리는 대응을 할 뿐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 보게 되면은 두 가지로 좀 나뉘는데 일단 법인과 임직원입니다. 예, 근데 이제 법인과 임직원 그러니까 이제 뭐 카카오페이도 있고 카카오도 우리가 같이 봐야겠지만 개인, 법인 이렇게 좀 본다는 거예요. 일단은 전면적으로 무죄가 나올 확률도 중간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은 유죄인데 이 법인은 무죄다 이렇게 나올 확률도 사실은 중간 정도인데 조금 더 높은 정도 그러니까 중간에서 높다 이런 거 그리고 법인이 벌금형 선고를 받을 확률들도 있는데 그거는 좀 낮음이라고 이제 제가 좀 이게 뉴스 기사들 막 봐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낮다고 좀 하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이 벌금형 그리고 이제 유죄다 이게 안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최대 주제에서 좀 밀려나야 되고 막 이제 또 지분이 좀 어디로워지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일단 뭐 가능성은 낮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일단은 1심이긴 하지만 아니야 라고 하면은 의미가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카카오 불확실성으로 인한 억눌려 있던 매수세가 이제 불확실성이 뭐야? 어느 정도 불확실성 해소 우리가 악재가 떴어 이거보다 불확실성이야 이거 참 별로네 이게 더 사실 세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 해소라고 하는 게 사실상 굉장히 큰 호재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21일까지는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대응 잡아가는 거를 좀 권장드리는데 우리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지분이 그렇게 좀 우리 카카오 대비해서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주가 하락이 이 김범수 의장으로 의해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좀 적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지나가고요. 자, 지금부터 또 우리가 봐야 될 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겁니다. 자, 이거 뭐 우리 다 아는 거 아니냐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자,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굉장히 앞으로 이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근데 전문가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트코인까지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스테이블코인이 1대1로 패깅이라고 하는 연동을 해가지고 준비금이 있어야지만 투명하게 확인이 되어야지만 발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자산, 현금, 국채, 그죠? 일단 아직까진 그렇습니다. 그럼 달러와 미국의 국채, 단기 국채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뭐예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을 연동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을 연동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은 맞고 반은 약간 틀리다가 된다 말씀을 좀 생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리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되게 좀 쉽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지나가도 될 것 같고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정치권 전략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코인사랑 왜 그렇게까지 가져가는 거냐. 자, 지금 이 트럼프가 미국을 코인의 수도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거기에서 오는 이 이득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중국을 압살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중국을. 요게 사실상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국채 수요를 인위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 자,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사주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야, 중국 정부가 안 하니까 그러면은 중국 민간인, 중국인들한테 이거를 사도록 해야겠다. 사게 만들어야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국채와 1대1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연동시켜서 발행을 해. 중국인들이 이걸 사용해가지고 거래를 해. 그죠? 그럼 뭐가 된다고요? 국채에 대한 수요로 이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좀 굉장히 큰 이유라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어지면서 디지털 달러 네트워크로서 세계 자본이 다시 미국으로 흡수가 되고 미국 달러 기반으로 흘러가는, 전 세계가 이제 흘러가는, 거의 약간 장악인 장악.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가 좀 중요한 거예요. 이 안에서 그렇다면은 우리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우리 한국은, 그죠? 여기서 시작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이것 때문에 화가 활발해진 게 맞거든요. 발행을 하지 않으면 뭐예요? 미국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나라 국내 결제 거래에 사용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원화 금융 생태계가 잠식됩니다. 잠식. 그죠? 우리나라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필수라는 소리고요. 이제는 필수.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쓰게 만들어야 되는 무조건이고요. 외국인들이 쓰게 만드는 것도 이제는 그 다음 스텝이라는 거예요. 너무 이제 엄청나게 미친 듯이 많이, 이게 진짜 중요해졌다. 이제 어떠한 나라가 야, 내가 너네 나라 거 스테이블 코인 좀 써줄게.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사용하도록 만드는 그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거고요. 근데 은행이 이런 서비스를 가지고 있나? 외국인 사용자를 보유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당장 서비스를 어떻게 준비라도 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죠. 민간 기업밖에 없어요, 민간 기업. 근데 그 안에서 우리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말씀을 자주 드리죠. 생태계, 결제, 송금, 금융, 보험, 광고, 데이터, 많은 사용자, 그죠? 알리페이 함께 연동시켜가지고 지금 해외여행 시에 우리 카카오페이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게 되면은, 혹은 환전을 하게 되면은 수수료가 없다까지 가고 있어요. 혹은 수수료를 굉장히 저렴하게 가져가는, 그리고 그 어느 나라에서도 NFC 결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트래블 카드 가능하다 막 나와주고 있죠. 하여튼 이런 사업의 확장성, 서비스 확장성, 그리고 사람들의 사용자 수,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CBDC랑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병행하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것이 디지털 통화, 주권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 어떻게 된다는 소리입니까? 원화, 화폐의 가치가 나락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나락이 가지 않는다. 그래야지만, 그죠? 이해가 되셨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나와 있죠. 아르헨티나,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인플레이션으로 악명 높은 나라입니다. 남미 소액 결제, 벌써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고 있어요. 국민들이 자국 화폐 가치의 방어를 위해서 뭐 한다?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달러, 금,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당연한 건데, 뭐 보유를 하고 들고 있을 건가? 결제를 할 때 내가 이걸 잠깐 녹여가지고 약간 한 방울 주고 이렇게 하고, 이게 힘들다는 거죠. 비트코인 자를 수 있어. 어디든 넘어갈 수 있어. 국경. 그죠? 근데 가치가 좀 불안정해. 그러니까 뭐야? 스테이블 코인인 거예요. 급여를 받으면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저축하거나 아예 이걸로 받는다는 말이죠. 환전할 필요도 없고. 자,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아장나지 않으려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야 된다. 자,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21일, 22죠, 20. 그리고 27 혹은 28. 이게 뉴스 기사마다 이때 날짜가 달라가지고, 하여튼 요때까지 이어지는 국감에서 나라를 망치기 싫으면은 당연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빠르게, 지금 늦었습니다. 여러분들 늦었어요. 자,
스테이블 코인 검색해 볼까요? 나왔죠. 벌써 나왔죠. 이번 연도 안에 일본 올해 안에 실용화 목표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늦었어요. 시급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한 가지 흥미로운 거 요거 좀 알고 지나가야 돼요. 자, 제가 제 채널에다가 저는 이 돈 공부를 되게 좀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던져졌을 때 좋다고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그 전에는 화폐의 역사 막 이런 걸 하다가 이걸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좀 조회수가 당연히 나오죠. 자, 근데 지금 요거를 화폐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라는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과거에는 뭘 썼습니까? 무게 껍데기 아니면 물물 교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은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AI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거 그죠? 조개나 금, 현금과 신용카드 변신을 거듭해 왔어요. 우리 인류는요 여태까지도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럼 지금은 조개로 결제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죠. 금? 뭐 애초에 좀 쉽지 않죠. 들고 다닐 것도 아니고 현금 잘 썼어. 근데 카드가 나오니까 현금이란 걸 누가 써요? 동전 들고 다녀? 아무도 안 해. 삼성페이, 그죠? 애플페이 나오니까 저는 아예 카드를 안 들고 다녀요. 스마트폰만. 자, 삼성은요, 이제 이 핸드폰이 그냥 핸드폰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전용 지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우리의 변화의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 속에 스테이블 코인만 있냐? 그게 아니라 AI가 껴있죠. AI가 인식할 수 있는 그죠? 이걸로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AI는 인간처럼 돈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 가능한 자금만 인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즉 AI가 거래할 수 있는 유일한 화폐의 형태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미래에는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결제, 송금, 투자하는 구조가 생기고 거기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AI 경제의 기축통화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인 망 역할을 하고 있는 달러의 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그 안에서 우리나라 지금 원화 전 세계적인 수요가 1% 조금 이제 넘는데 이거를 3%, 5% 요것만 가져가도 우리나라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민간 기업들이다. 카카오, 그죠? 카카오페이 보고 있습니다. 자, 예, 그래서 일단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지금은 빠지고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빠지고 그리고 우리 카카오페이 공매도 물량 되게 좀 유명하고요. 그죠? 자, 하지만 이 공매도 물량들도 지금 평단가가 원래 되게 높았다가 그죠? 높았다가 많이 좀 낮아졌어요. 물량도 수그러들는 중에 있고 거래량도 애초에 수그러들고 있고 네, 그렇다는 소리는 이제 여기 안에서 한번 얘네들도 이제 이 가격대를 좀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데 요거 한번 이제 팡 가는 순간 끝난다는 소리고요. 이제 평단가가 많이 낮았다는 소리는 이때 들어왔던 알리페이 때 이때 들어와서 얘네가 계속 이제 불타기 했거든 막 이때 들어왔던 애들이 어느 정도는 청산을 좀 했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말씀드려요 계속 이거 우리가 계속 예측했던 거죠. 개미들의 심리적 지지 구간을 깼다가 뺐다가 이제 우리 또 알리페이 전환사채 그 기간이 전환 청구 기간이 이 교환사채 말하는 거죠. 그게 11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또 우리 불안 요소가 이게 불확실성이 또 이제 우리 카카오페이는 또 있어가지고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 차라리 뭐 이제 카카오 좀 더 기회 보면은 보고 이번 주 다음 주는요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소통방 그리고 이제 문자 영상 전부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할 거니까 아직 까먹고 안 하신 분들 저한테 카카오 그리고 페이 남기셔가지고 대응 수익 이제 바로 이런 거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과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태까지 문 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